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북 익산의 애벌레 농장에 왔습니다. 쌈채소를 전문하는 농장이고요. 오늘 청남대 영농창업단 학생들과 같이 애벌레 농장에서 쌈채소를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기농 7년 되셨거든요. 7년 동안 해왔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농장은 전북 익산에 있고요. GAP 인증을 받았으면서 기능성 쌈채소, 샐러드 채소, 석수채소 대표는 김훈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해오면서 농업 마이스터 대학을 다니면서 전북 마이스터 대학의 마이스터로 인증을 받으신 분이세요. 애벌레 농장 김훈 대표 마이스터로 인증을 받아 있습니다. 7년 동안 굉장히 빨리 마이스터가 되신 거죠. 오늘 그 애벌레 농장에 들어가서 쌈채소 어떻게 재배해 왔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농장 전경입니다. 농장에 이렇게 안에가 쭉 하우스가 5개가 연결해서 5동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ENFP 있으세요? 두 분 계시네요. ENFP. 네, 스파크, 세 분? 네, 스파크형이다 그러죠. 보통 우리나라는 ISTJ가 제일 많잖아요. ISTJ가 제일 많고 한 30% 정도? 근데 ISTJ하고 대비되는 게 ENFP인데 이게 딱 제 성향이에요. 그냥 이건 성격이 아니라 성향이죠. 그러니까 제 농사가 이게 저한테 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따 농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물들이 다양한 작물이에요. 보통 여기가 지금 한 18가지 정도 심어져 있는데, 그리고 육묘를 직접 하다 보면 이게 교체 주기도 빠르고 다양한 작물들이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ENFP인데 저한테 인삼을 하라 그러면 못 할 거예요. 6년을 못 기다려요. 제가 제 성향상. 사과나무,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과수는 12월 1월 달에 전정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부터 수영을 잡아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성향이라 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시면서도 나에게 내 성향에 맞는, 내가 뭐 할 때, 어떤 작물을 할 때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그 작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차별화도 되고 강점이 생기니까, 좋아하니까 더 하다 보면은 더 큰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안 되는 거 계속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 거를 찾아가도 좋겠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 4월 25일날 수요일날 제가 박사님께 보낸 문자인데,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의 김훈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박사님 글을 읽으며 농업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저서 해바라기 마케팅을 읽고 싶은데 절판이라 구입할 수 없습니다. 혹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박사님께서 보관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꼭 읽고 싶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저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면서 글을 보냅니다. 박사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김은 올림. 이렇게 보냈습니다. 박사님께서 김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연이 되었네요. 기대하고 소망하면 이루어지겠죠. 이런 구구절절한 팬이 있는데 박사님 보면은 이 책을 읽고 싶어 한다는데, 그래서 소망이, 그리고 지금과 같이 행동하면은 해바라기 마케팅이 그런 책이 되길 바라며 꼬불 쳐 놓았던 책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참 멋진 인연 같아요. 책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박사님 해바라기 책, 해바라기 마케팅 책 보고 싶어요. 보내드렸던 네, 맞습니다. 그 인연. 네. 이렇게 농업계에 오셔가지고 지금 애벌레 농장 전북 익산에 있거든요. 익산에 애벌레 농장 김훈 대표님.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실습 기간 빼면은 제 농장을 저 경영한 지는 7년 차입니다. 7년. 실습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땠나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초반 귀농을 해서 창업하기 전에 이제 작물 재배라던가 토양 관리 이런 게 전혀 이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멘토 농장에서 14개월 동안 14개월? 네. 보통 귀농하셔가지고 바로 농사를 짓기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멘토 농장에 실습하는 기회를 가졌네요. 네. 그 기회를 가졌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14개월이라는 부분이 네. 보통 이제 농업을 하면 보통 6개월을 많이 이렇게 창업 농업 같은 경우 생각을 하거든요. 네. 6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작기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실습하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14개월, 그러니까 1년 2개월이지만 계절적으로는 이제 가을부터 네.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여름하고 겨울에 음. 너무 기온 차이라든가 기후 그렇죠.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달라가지고, 작물 생육이 그 계절에 어떻게 자라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점은 뭔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4계절, 음. 그래서 14개월 동안을 실습을 하게 됐던 실습을 하게 겁니다. 됐고요. 그때 네. 뭐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실습 비용 따로 뭐 나오고 그런.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저희 멘토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초반 6개월은 숙식을 해결을 해주고요. 숙식만 해주기로 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그게 하면서 굉장히 큰 자산이겠네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해서 제 몸이 농업을 할 수 있는가도 봤던 거고, 그다음에 농업을 통해서 저희 이제 경제적인 소득을 가지고 경제 활동이 충분한가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농업은 평생 직장이라 그러는데 평직장, 평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를 무엇을 할 거냐, 물론 이 자본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 네.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투자들, 네, 그러니까 한번 배워놓으면 물론 계속적으로 배움이지만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네, 초기 단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적어도 한 번 정도 그 한 작기를 다 돌려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1년을 돌려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몇 평 정도 시작을 한 거예요? 초반에 이제 실습 마치고 제가 이제 독립을 하고서는 하우스 3동에 한 350평. 350평? 네. 그럼 그때 뭐 새로 건물을 뭐 하우스를 짓고 그랬나요? 이제 지었는데 저희 멘토 농장 옆에가 이제 그 휴경지가 있어가지고. 휴경지 있었어, 임차에서? 네, 거기다가 파이프는 이제 중고 중고 파이프, 파이프로 가지고 음. 네, 초기 투자 비용을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350평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청남대 영농창업단과 함께 왔었는데 이렇게 1200평? 네, 그 정도로 옮겼잖아요. 구매해서.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왔는데 얼마 정도 있다가 온 거예요? 제가 원래 계획은 5년 있고 6년 차에 원래 이제 확장 이전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는 7년 차, 그러니까 6년을 350평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7년 되는 올해 이제 2월에 이쪽으로 농장을 이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쌈채소라든가 샐러드 채소, 네. 특수 채소, 기능성 네. 채소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직거래를 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쌈채소 직거래, 뭐 채소 직거래하기 힘드는데,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물량이 1200평이면, 네, 그러니까 1000평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물량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종류죠 여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8가지 정도가 18가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식에서 수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항상 15가지 이상은 저희가 수확을 하려고 15가지 수확을 하려면 네. 18가지 이상을 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네, 잘 안 자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차피 심을 수는 멘토 농장에 배우고 또 하면서 영묘해가지고 네. 영묘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심을 수는 있고 기를 수는 있잖아요. 네. 어차피 온도 환경 맞출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초기 단계 350평에서 하고 판매 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350평인데 그걸 시장에 출하했다. 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6년을 버틸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1000평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 비용 들어가고 할 텐데, 네. 수익 구조가 힘들 텐데, 직거래를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고 네. 했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직거래 시작했는지. 네. 처음에 이제 농산물이 직거래의 노하우. 네, 직거래 노하우.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공판장으로 가서 기존에 오랫동안 농업을 했던 분하고 경쟁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하고 농산물 가격이 어떤 농민의 어떤 땀에 대한 가치나 이게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시장 논리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경쟁 시장에서 어떤
조금 이렇게 살아남기가 그렇죠. 어렵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게 직거래 시장이었는데 직거래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아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식당. 쌈밥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샐러드 시소를 많이 쓰고 있는 레스토랑 그다음에 일반 이제 가정 소비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쌈밥 전문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농부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으로 쌈밥집을 찾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그러면은 쌈밥집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쌈밥집은 평소에 집에서 식탁에서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그렇죠. 쌈채소와 그 다음에 신선한 그게 가장 큰 생명력이다. 그리고 컬러. 네, 색깔. 그렇죠. 색깔입니다. 다양성이 컬러죠. 네, 컬러 푸드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채소 그러면 뭐 녹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뭐 녹색, 붉은색, 보라색 이렇게 뭐 연두색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래서 저희가 재배를 하면서도 그 색깔을 먼저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쌈을 먹는 이제 손님의 어떤 행동. 네. 그러면 손님들이 보통 쌈은 이제 큰 입을 바닥에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놓고, 케일이나 뭐 근대랑 겨자 같은 케일 거. 근데 겨자 넣고. 그 위에는 이제 보통 치거리라든가 치거리, 샐러리 이렇게 가는 걸 샐러리, 그렇죠. 저도 그리고 그래요. 이제 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네.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입이 넓은 것도 있어야 되고 네.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아삭한 것도 있어야 되고 아삭한 것도 식감으로, 있어야 돼. 식감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향이 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이제 재배할 때도 먼저 씨앗 선별 그 다음에 육묘를 하고 이제 정식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걸 구분해 가지고 색깔 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쌈을 먹을 때 바닥이냐 위에 올라가는 거냐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해서 심고 그 다음에 출하 같은 경우도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정해진 날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정해진 날에 이렇게 출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새벽에 이제 쌈을 저희 농장 와서 가져간다던가 그러면은 바로 그날 식탁에 올리고 이렇게 그렇죠. 쓰니까 신선하고 그다음에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품종들 특수 채소라 그러는 거죠. 네, 특수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채소가 아니라 좀 독특하다든지 새롭게 네. 나왔다든지 신품종이라든가 그런 걸 특수 채소로 명명을 하는 네.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겨자 종류 보면은 레드프릴이라고 레드 브릴. 적새엽 겨자인데 네. 이게 이제 해초처럼 생겼습니다. 색깔도 내가 보라색이고. 네. 좀 된 거.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그걸 제일 많이 신기해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케이라든가 겨자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아는데, 이거는 해초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재배를 하고 이제 쌈밥집에는 그렇게 공급을 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하고 늘어나니까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이 그냥 쌈은 저희 애벌레 농장하고만 거래를 하면은 쌈에 대한 것은 걱정이 없어지고.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 걱정 없다는 것도 두 가지 이유잖아요. 하나는 가격이 걱정이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들쑥날쑥하면 네. 이번에 가격이 높았다 낮았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격은 지금 연중 고정 가격으로 가고 고정 있습니다. 가격? 네. 고정 가격으로 가겠는데 이제 평균을 보면은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뭐 이상규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추값이 뭐 10만 원도 넘어가는 그렇죠. 4kg 그럴 때 기준으로 있었죠. 그렇게 네.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리 뭐 공판장의 가격이 올라가던가 하더라도 처음에 계약된 가격으로 연중 그 가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중 평균을 하다 보면은 네. 저희 농가한테 이익입니다. 그렇죠. 네, 고정된 가격이. 그리고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또 안정적으로 이게 그렇죠. 소득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희 거래처를 크게 보면 이제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이 쌈밥 전문점 같은 경우는 4군데 하고 네 군데. 샐러드 채소를 쓰는 레스토랑 1군데 그 다음에 이제 육가공을 해가지고 자체 매장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육가공 업체 1군데 그렇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제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주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개인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고객이 계십니다. 그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 법인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분들, 네, 직원분들한테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월 1년 내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회식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회식을 뭐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신선한 채소를 직원분들 가정으로 보내주니까 직원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채소를 먹으면서 뭐 그런 날은 뭐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뭐 삼겹살 먹었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을 하니까 법인은 비용 처리해가지고 또 법인 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지금 작업하는 것들이 네. 지금 몇 분이서 하세요? 이제 지금 저하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저희 와이프 두 둘이서. 분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식당도 보내야 되고 거기도 보내야 되고 개별 고객도 오게 되고 네. 그러면 뭔가 날짜를 구분하든지 네. 아니면 뭔가 정해져야지만이 네. 거기에 맞춘 거. 어떨 때는 무슨 요일은 많이 하고 근데 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시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이게 채소가 계속 자라다 보면은 네.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왕창 수확을 하고 그렇죠. 자라는 중간에 안 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해놓는 게 저희가 가장 크게 나가는 게 이제 뭐 외부에서 저희 농장으로 이제 올 때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가지러 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네, 금요일만 오십시오. 네, 금요일 날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거기도 맞춰서 올 거고. 네, 그중 그래서 하나를 맞춰놓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군데는 저희가 직접 갖다 주는 데가 계셔요. 가져다 주는 데가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조금 이게 음. 좀 불편하셔서 오케이. 농장에 와도 제가 기다렸다가 실어줘야 되니까 오히려 그냥 거기는 제가 갖다 주는 게 시간 활용하는 게 제가 편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목 일주일에 2번씩 택배로 보내줍니다. 택배로? 네. 그럼 뭐 큰 문제는 그리고 없네요. 개인 고객도 월목 이렇게. 월목? 네. 그럼 개인 고객 택배로 나가면 월목이네요? 네, 저희가 월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주문 들어온 거는 월요일날 발송을 하고, 네, 수요일까지 하는 건 목요일날 이렇게 발송. 선물도 마찬가지. 택배는 월목에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 이제 보통 영업하신 분들이 고객 선물용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월초에 하기를 원하셔요. 그냥 월초에 선물을 주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영업 성과로 연결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하고 또 협의를 하죠. 네, 협의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거기 구성되는 양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또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그분들이 또 이제 영업할 때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쌈채소라든가 하면서 내 기준에 맞춰서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업 환경이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다 맞추다 보면 내가 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오버돼 버리면 고객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월목, 그 다음에 화요일 언제 오십시오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작업 환경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직거래에서 중요한 문제겠네요. 근데 그래야지 저희가 그날 수확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니까 오히려 고객은 더 신선한 채소를 받아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쌈채소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쌈채소 가장 민감하게 소비자 직접 이제 구매하면서 선택하는 문제니까 최근에 7년을 해보니까 소비자의 변화 니즈가 샐러드 채소라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쌈채소, 근데 쌈채소와 샐러드 채소는 구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먹을 거냐에 대한 먹는 문제죠. 습관. 손에 넣고 싸먹으면 쌈채소, 보통 이제 뭐 드레싱을 해가지고 발사믹이나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이제 샐러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전에는 쌈채소 그러면 이제 쌈 위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히려 샐러드로 이렇게 드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농장에서도 이제 일반 쌈채소와 샐러드 채소 구분은 이제 상추 같은 경우에 그냥 상추가 들어가는 쪽은 보통 이제 뭐 쌈채소가 들어가는데, 샐러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상추가 빠지고 이제 뭐 로메인이라든가 로메인. 이제 지금 아니면 이제 루꼴라 이런 루꼴라 들어간다던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가는 박스 자체 구성에서도 쌈, 샐러드, 샤브샤브라던가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그렇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거 그럼 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3대가 먹는 거, 그러니까 나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물,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쌈, 그러면 애들은 샐러드. 그러니까 이게 박스 자체가 한 박스로 3대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앞으로 귀농을 하셔가지고 6년이 됐는데 귀농 강의도 많이 하세요. 네. 또 뭐 회사도 같이 있으시면서 귀농하신 분들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또 일도 하시는데
귀농하신 분들에게 혹시 쌈채소라든지 또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분이 있다면 네.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물론 작물 선택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돈 되는 작물을 고민하시는데 그거는 고민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재배한 작물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를 받아서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게 가격이 아닌 가치로서 내가 그렇죠. 이렇게 접근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비단 우리 쌈채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선하다는 거, 뭐 안전하게 재배한다는 거,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해진 날 이렇게 딱 이렇게 발송을 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다는 거, 편리하게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인정받는 경쟁력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비단 뭐 쌈채소나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로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작물,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에서도 물론 엽채류가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처음에 시도하기가 다른 여타 뭐 과채라든가 다른 과수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거는 작물 재배 초기에 이렇게 일시에 짧은 시간에 이거를 정식을 해서 수확까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올라갈 기미만 보인다 그러면은 또 들어가죠. 예, 많은 네. 곳에서 이렇게 재배를 확 늘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틈새 시장이나 아니면은 고객의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 내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를 꾸준하게 고민을 하고 작게 시작을 해서 첫째는 또 크게보다는 부부의 노동력을 할 수 있을 만큼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거기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뭐 판매 노하우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 나가도 늦지 않았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좀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귀농의 단계가 아닐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의 단계를 잘 밟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임차농으로 하면서 350평을 가지고 14개월 공부하고 네. 심어보고 그 고객을 만들고 네. 그 기간 6년이라는 기간을 네. 거쳐오고 네. 그럼 그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또 후계농 자금을 받아서 네. 바로 이런 그 공간을 만드는 그 네. 투경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알듯이 아니 그냥 뭐 멋지게 하려면 스마트팜 이렇게 베드 설치해가지고 네. 하며 버튼 누르면 하면 되지. 물론 버튼 누르면 다 커트는 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를 가고 네. 그 다음 단계 앞으로 단계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유럽계 샐러드 채소, 네, 최근에 뭐 카이피라라던가 뭐 이자벨 이런 여러 가지 샐러드 채소 쪽을 재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잎을 따는 거하고 생육 조건이 다르니까 이제 뭐 고솔로 이제 고솔 수경 올려가지고 형태가 됐든. 수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5동인데 일시에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한 동 정도 지금 올 겨울 내년 봄에서 내년 봄에? 시범적으로 한 동을 재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건데 전체를 다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은 양액은 일반 토경하고 다르게 토경은 그래도 완충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탭이라든가 깁이 들어간 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수경이나 양액 재배 같은 경우는 비료라든가 이걸 잘못 이렇게 배합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생육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가 이것도, 전체가 도니까. 네, 경제적인 또 이게 타격이 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한 6대 4라든가 양쪽을 이렇게 규모 있게 가져가서 그걸 적절하게 배합해서 그게 이제 쌈앤 샐러드처럼 이렇게 또 꾸러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포기와 이렇게 잎채소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애벌레 농장. 왜 애벌레예요? 애벌레가 맑아서 신선하고 안전해서 네. 예, 애벌레 농장 쌈채소 샐러드 채소를 하고 있는 김훈 대표님 만나서 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그 애벌레 농장 뒤에 전화번호 해놓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상담해보면서 고민들 같이 나누면 좋겠고 쌈채소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 검색해도 페이스북에서 되고요. 김훈 쳐도 되고요. 네, 네이버에서 뭐 애벌레 농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번 됩니다. 보셔가지고 샐러드 채소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시고도 저도 지금 한 박스 가지고 가거든요. 구매해 갑니다. 그래서 네. 한번 가져가서 또 먹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체험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